건강이 안 좋아져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제가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부업으로 예.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250입니다. 밖이 아니라 집에서 네. 부업해가지고 250을 벌 수 있어요? 네, 집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하고 많은 부업 중에서 왜 하필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을 택하신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시작했습니다. 아니, 건강은 이제 어쩌다가 안 좋아지셨어요? 건강을 너무 워커홀릭처럼 일만 하느라고 건강이 좀 망가져서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집에서 뭐 어떻게든 뭐 돈을 네. 벌 수 있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네네.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다리를 거동하기도 좀 불편하고 예. 손가락 정도는 쓸 수 있는 상황? 네. 그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으나 직장 생활을 출퇴근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운전도 불가한 상황? 예. 운전도 힘든 상황.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네. 필요한 이제 자유 조건이나 예. 뭐 백그라운드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 한번 대한민국 사람이면 해볼 수 있는 건가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보면 될까요? 이게 난이도가? 난이도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이제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네, 법한 이제 그런 난이도라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하고 계시는 그 방법을 좀 자세히 좀 풀어주실 건가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떠한 부업으로 한 달에 250만 원을 집에서 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재택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쉽게 얘기하면 방송 컨텐츠 같은 거를 모니터링하고 그 관련돼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간단하게 아니면은 뭐 유해 매체에 대해서 어떤 건지 엑셀에 그냥 정리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뭔가 관련된 어떤 기관에서 네. 시키는 대로 가이드 따라가지고 네. 방송이나 영상 보고 그 캡처해가지고 그냥 이제 올리면 돈을 준다고요? 네, 방송 유해 매체가 있는 영상을 뭐 캡처를 한다거나 일부분 아니면은 링크 주소를 엑셀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떤 기관에 네. 약간 좀 소속돼가지고 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여러 기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을 동시에 했고 일정만 겹치지만 않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시간만 되면 다 그냥 할 수 있고 저는 최대 4개까지 동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그 공공기관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기관들에서 재택으로 그냥 네.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들을 그 선발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공공기관 중에서 이제 재택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대거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신청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기관당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정해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떠한 기간은 보통 길면은 10개월, 11개월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좀 짧으면은 3개월 되기도 하고요. 예, 좀 기간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거의 그냥 한 번 뽑으면 한 10개월, 11개월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한 번 뽑히면 10개월, 11개월 동안에는 하라는 네. 대로만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매달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 집에서 그렇게 그냥 뭐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걸로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로 그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 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네.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은 이제 워크넷에 보통 들어가서 재택 모니터링이라고 검색을 해서 조금 시간 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한번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검색 엔진에 워크넷이라고 치고 그 들어가서? 사이트가 이제 뜨면 거기에 이제 검색창에다가 네네. 재택 모니터링이라고 치면 네. 그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는 워크넷에 모집할 때 자동으로 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거의? 거기서 대부분 공공기관은 그쪽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뽑을 때 워크넷을 거치고 많이 뽑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재택 모니터링을 이제 검색해서 이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모니터링 떴을 때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읽어보고 내라는 거 뭐 내고 네. 지원하면 네. 뽑히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 그냥 하라는 대로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뽑혔다고 했을 때 네. 활동하라는 그 내용 있잖아요. 네. 내용의 루틴은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 매체를 본 다음에 그거에 그 방송 매체의 잘한 점, 보완해야 될 점, 아니면 뭔가 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점이 있다면은 그 화면을 캡처해서 거기다가 어떤 게 유해한지 코멘트 다는 정도? 그게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아까처럼 그 어떤 유튜브를 예를 들면 그 유튜브에 유해한 어떠한 그 영상이 있는 링크를 따서 엑셀에 정리한 다음에 그게 무슨 뭐 때문에 유해한지 약간 코멘트를 달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내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이제 네.
그냥 적당히 이제 시간을 쓰면 되는 정도의 난이도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하루 종일 무슨 뭐 매달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건 아니고 한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이건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최대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중간중간에 약간 쉬어도 되는 타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좀 추천하는 기관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청소년 유해 매체 그 기관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뭐 괜찮기는 한데 영상물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그 3가지 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방송 말고 영상물 뭐 등급위원회 이쪽에서 네. 하는 거는 어떤 모니터링이에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심의를 할 때 영화가 15세, 뭐 19세 뭐 이런 등급이 있잖아요. 아, 뭐 12세, 15세, 19세 이런 등급. 예. 그 등급대로 출시가 되었는지 사후 점검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사전에 등급 심사는 했지만 예. 이게 극장에서 실질적으로 네, 그 등급으로 가고 있는지. 네, 네, 맞아요. 그럼 나는 어떤 걸 그러면 그 사람한테 증거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포스터를 극장에 가서 가지고 온다던가 그럼 포스터의 앞면, 뒷면을 찍어서 올린다던가 전산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는 한 달에 뭐 몇 건 이상 이제 정해주거든요. 그 몇 건 이상 거기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방송 심의 구조 전후 이렇게 화면을 대조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오케이면은 그냥 확인 완료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해서 완료시키는 그런 거죠. 확인 작업하는 거. 아, 아까 말 그대로 이제 그 기관별로 잘 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를 하는 건데 예. 영상물 등급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제출하면 되는 정도로 좀 심플하기 때문에 좀 추천하는 거예요. 이제 영화관을 자주 가니까 우리가 포스터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포스터를 가지고 오는 게 은근 조금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것도 하고 난이도도 가장 쉬웠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 재택 모니터링으로 요 콘텐츠나 이제 영상 같은 거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집에서 안다고라는 것까지는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모니터링 이제 그거를 지원할 때 네. 조금 더 이제 좀 수월하게 좀 뽑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서류를 작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서류에 자기소개서를 또 쓰는 경우에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쓸 수 있거든요. 자기소개, 뭐 성격이 예를 들어서 좀 분석적이라던가 아니면 꼼꼼하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어필하는 방법도 괜찮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고 그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첨부하라고 하면 이제 방송 규정이라던가 심의 규정은 몇 조 몇 항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이거는 뭐 약간 위배가 된다라는 식으로 근거를 따오는 것이 또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기관에서 공고를 했을 때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네. 그 기관에서 하는 내용이나 이제 규정을 본 다음에 네.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좀 녹여가지고 네. 좀 쓰게 되면 이 사람은 좀 더 관심이 있구나 해가지고 좀 잘 통과되는 편이지.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했을 때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어요?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거의 다 이제 다 통과하신 거예요. 네, 거의?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확실한 방법이네요.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서 녹이는 게 되게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아까 전에 4개의 기관으로 해서 한 250 정도 버시는 거면 네. 보통 이제 한 개의 기관에서 네. 하는 과업의 양 대비 네. 입금받는 액수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것도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한 120만 원 정도가 됐었고 한 기관에서 120까지 예, 들어요? 예. 오. 좀 적다 싶은 데는 한 40만 원 정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는 한 60에서 80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페이가 이제 들어올 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칼같이 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돈 떼일 일 없고 공공기관이라서 정확한 날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4대 보험도 해줘요? 4대 보험을 해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4대 보험을 해주고 어떤 기관에서는 안 해주는데 4대 보험을 해주는 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 때까지 모니터링 활동했어요. 네.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실업급여의 조건만 맞춰지게 되면은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나쁘진 않네요. 네, 그럼. 왜냐하면 그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하면 너무 비싼데 그 모니터링용 활동을 통해서 직장가입자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뭐 집에서 노는 이제 그럼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 또 충분히 집에서 이제 하실 정도로 어느 정도 내가 육체적으로 이제 막 힘들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그럼 이제 만약에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면 제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걸로 해서 병원비나 뭐 재활치료 비용을 다 충당을 했었으니까 네네네.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몸이 아픈 저도 했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안 힘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네, 정신적으로도 네. 뭐 감정적으로도 이제 전혀 힘들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일단은 상사도 없고 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근무하는 거를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러한 대인관계의 어떤 치이는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뽑히게 되면 거기서 하라는 대로 정해진 과업만 하면 그럼요. 거의 노터치인 거예요. 네, 거의 터치가 없고 그냥 뭐 정말 그 담당자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데는. 아, 모니터링 활동 시작부터 끝까지 네, 본 담당자 적이 얼굴 없이 네. 그냥 메신저로 그냥 이제 네. 한 번 이제 그냥 이제 업무 지시 정도.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공지사항 같은 거 확인하는 정도?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업을 다 진행했어요. 네. 예, 진행을 하고 났을 때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한 예를 들어서 한 2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추가해 나갈 때 네. 이 시간 조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추가를 할 때에도 본인만 시간만 되면은 겹치지가 않게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간이 있으면 그 A라는 기간은 1시부터 뭐 예를 들어서 6시까지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고 나머지 해야 될 거는 오전에 미리 좀 해놓는다던가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어떤 기간은 일주일에 2번 제출해 주세요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건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어떤 데는 이제 시간을 할당해서 그 시간 네. 동안에 해야 되는 곳이 있는 거고 네. 어떤 데는 사업에 대한 제출물만 내면 이제 네, 네, 네. 그걸로 활동으로 치는 데가 있는 예, 거고 맞아요. 유형이 여러 가지니까 유형만 안 겹치게끔 하면 예.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한번 해보시니까 네. 어떤 분들한테 요 재택 모니터링을 하기를 추천드리는 건가요? 혹시? 일단 진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예,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주부,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뭔가 취업하기 전까지 시간이 붕 뜨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 그때- 이직도 그렇고. 예, 그 사이에 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아니면 뭐 학생들 좀 방학 때 해도 되겠네요. 방학 때 해도 가능하죠, 그것도. 방학 때 시작해갔다가 뭐 학기 중이라고 해도 어쨌든 학기 하면서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본인만 할 수 있으면 시간만 이렇게 여유로우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제 카페 알바 이런 거 하게 네. 되면 어쨌든 몸으로 또 시달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집에 와가지고 하니까 네, 조금 네. 더 이제 시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이거를 내가 그러면 그 흥미가 생겼는데 네. 이거를 내가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예. 좀 이제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네.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은 처음에 한 군데 두 군데를 시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굉장히 잘 연결이 잘 돼요. 왜냐하면 우대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 한두 번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누구나. 네네네. 그때 자기소개서랑 그 다음에 면접을 봐야 된다면은 면접 그 두 부분을 준비를 좀 잘 해주시면 좋아요. 아, 어떤 곳은 면접도 보는 곳도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곳은 있습니다. 아, 면접 안 보는 곳도 있고. 예, 그래서 처음에 진입할 때 최대한 자기소개서를 잘 꼼꼼하게 써가지고 예, 근데 꼼꼼하게 쓰라는 게 이제 그 결국에는 그 기관의 어떤 성향에 맞는 예, 예,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 잘해서 일단 한 군데만 뚫어놓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여기서 모니터링 했다라는 일단은, 걸 가지고 예, 지원할 때마다 조금 더 예, 우대 맞는 거네요. 맞아요. 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집에서 예, 좀 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분들한테는 페이 지급이 확실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뭐 음악 들으면서 간식 먹으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또 무슨 감시 카메라 달고 뭐 360을 관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또 주말에는 또 쉴 수 있고. 네. 아, 그러면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일반적인 직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월세 쓸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모니터링도 한 달 성실하게 하잖아요. 네. 평일에 한 20일 정도 성실하게 하면 네. 다음 달에 하루 쉴 수 있나요? 그렇게 해주는 공공기관도 있어요. 만근을 하면 다음 달 하루씩 주는 거죠. 아, 그럼 그 하루는 일을 안 하고도 이제 페이가 예, 나오는 거네요. 예, 예. 아, 그러면 상당히 이제 이 제도가 잘 돼 있는 거네요. 네. 생각보다 체계적인 공공기관이라서 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체계적인 거. 어쨌든 그 건강 안 좋아져가지고 아 너무나 이제 막막했을 때 네. 재택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예. 이제 부업으로 부수입을 얻으면서 네. 좀 이제 재활을 하실 수 있어서 되게 네. 만족스러웠던 것 같네요. 저는 사실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없었으면은 진짜 너무 불안한 일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불안감으로 돈은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돈 걱정 없이
좀 그 제가 재활치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전 그게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좀 이제 저런 분야가 있었구나라고 해가지고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한테 네. 좀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저한테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리면 전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재택 모니터링을 경험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험 없는 분들도 유사한 경험으로 자기소개를 만들어서 어필을 하면은 충분히 합격 가능하니까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 뭐 예능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쵸, 영화 네.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냥 방송을 어쨌든 이제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 내가 그냥 나의 삶의 어떤 루틴 속에서 이제 보시는 네.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네. 캡처 떠가지고 이제 또 수익도 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런 맞아요. 거에 흥미 있는 분들이라면 미디어 이제 활동에 흥미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나라에서 공공연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확실한 장점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너무 옹기로우셔가지고 네. 이렇게 소중한 정보와 꿀팁들 알려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